안녕하십니까. 일산앞산치과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이용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임상직 내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이용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의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방에 탑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로우 스피드용과 하이 스피드 핸드피스용 두 종류가 있고 직경은 2.0과 3.0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마킹 드릴이 있고요. 그 옆부분에 트랩파인버가 있고 가운데에 린데만 드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두 가지 사이즈의 탑 드릴이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탑버가 되겠습니다. 탑버는 발치 후 불량 유가 조직이나 연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권장 사용 RPM은 약 800에서 1200 RPM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로우 스피드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하이 스피드는 하이 스피드용 핸드피스에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고속의 RPM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잔존 치아를 발치하고 난 다음에 발치창에 남아있는 유가 조직이나 연 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발치창의 사이즈에 따라서 2.0이나 3.0 직경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랫단의 가운데에 있는 린데만 드릴이 되겠습니다. 사용 RPM은 약 1000에서 1200 RPM 정도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드릴의 직경은 약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이드 커팅 기능이 있는 린데만 드릴이 되겠고요. 주로 발치창의 septal본을 따라서 드릴링을 하거나 상악 전치부 발치창에서 팔라탈의 초기 드릴링 홀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에서는 팔라탈 쪽에 드릴링 홀을 초기에 형성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특이한 형상으로 생긴 마킹 드릴이 되겠습니다. 상악이나 하악 구치부에 있어서 septal본을 따라서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septal본 상방에 그 드릴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이아몬드로 코팅이 된 상방 부분가 있겠습니다. 저 부분을 이용해서 마킹을 할 용도로 사용을 해주게 되겠고요.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 RPM은 골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septal본이 코티칼본이기 때문에 고속의 RPM 800에서 1200 RPM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eptal본의 초기에 드릴링 홀을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의 드릴이 들어갈 때 미끄러짐 없는 드릴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랩파인버가 되겠습니다. 마킹 드릴로 표시한 부위에 삽입을 해서 septal본을 제거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니셜 드릴링 홀을 형성하는 동시에 뼈를 제거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트랩파인버의 다이아메터는 약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앞서 소개드린 마킹 드릴과 마찬가지로 약 800에서 1200 RPM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tal본을 따라서 초기에 마킹 드릴이 만들어놨던 그 인덴테이션을 따라서 좀 더 깊이 본을 제거하면서 이니셜 드릴링 홀을 형성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마킹 드릴 같은 경우에 septal본의 상방에 마킹만을 형성할 뿐이고요. 인덴테이션만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인덴테이션을 따라서 트랩파인버를 좀 더 깊이 전진을 해서 septal본을 제거를 하면서 초기 드릴링 홀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드릴이 들어가기 위해서 상방부를 좀 넓혀줘야 되겠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탑 드릴이 되겠습니다. 직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3.0과 4.0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권장 RPM은 800에서 1200 RPM이 되겠습니다. 트랩파인버나 아니면 린데만 드릴을 통해서 초기 이니셜 드릴링 홀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 3.0이나 4.0 드릴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상방 부위를 넓혀주는 용도로 다음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방에 저렇게 가이드 핀이 달려 있어서요. 아래쪽에 미리 만들어 놓았던 드릴링 홀을 따라서 위쪽 부위를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러한 septum 드릴 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지 케이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이런 septum 드릴 키트를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발치창에 있어서는 초기 고정력을 적절히 얻고 임플란트와 발치창 사이에 적절한 갭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팔라탈 월을 따라서 형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스 드릴이 아닌
사이드 커팅의 기능이 있는 린데만드를 이용해서 팔라탈 월의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드릴링 홀을 따라서 2.0, 3.0 순차적으로 드릴의 직경을 증가시켜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발치창에 팔라탈 월을 따라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도록 해서 최종적인 임플란트의 위치가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의 인사이저 엣지가 아닌 싱글룸 쪽 하방에 위치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발치하고 난 다음에 드릴링을 발치창의 에이펙스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라비알 쪽이 본에 퍼포레이션이 생기거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플랩을 광범위하게 열고 지비아를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겠죠. 따라서 초기 고정력을 적절히 얻고 술집 자체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커팅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월의 인덴테이션을 초기에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0, 3.0 그리고 순서대로 드릴의 직경을 증가시켜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임플란트를 기존의 발치창보다는 약간 팔라탈 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식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전체적인 위치도 바딜리하게 팔라탈로 움직여야 되겠고요. 앵귤레이션 자체도 약간 팔라탈로 꺾어서 식립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철적으로나 초기 고정력을 얻는 면에서나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악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septum 드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해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치한 이후에 탑벌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유가 조직을 제거하거나 주변에 그 코티칼 본을 퍼포레이션을 시켜서 본을 만들어주는 셀들이나 아니면 블러드를 좀 유도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린데만 드릴, 드릴의 측면에 커팅 블레이드가 있는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쪽에 인덴테이션을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이 린데만 드릴을 사용할 때는 에이펙스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팔라탈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린데만 드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직경 3.0의 탑 드릴을 사용해서 넓혀주게 되겠고요. 이미 린데만 드릴을 사용할 때 만들었던 팔라탈 쪽의 인덴테이션을 탑 드릴을 사용해서 좀 더 팔라탈로 확장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링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팔라탈 월을 따라서 식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가 발치창의 팔라탈 월을 따라서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치창의 에이펙스가 아닌 팔라탈 쪽으로 초기 인덴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거를 따라서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탑버와 같은 septum 드릴 키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 그래프팅을 해주시고 수술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로 12번과 21번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수복물 하방으로 세컨더리 캐리어스로 인해서 루트레스트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이때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보철물 제거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2번과 21번 잔존 치근을 어트라우마틱하게 페리오톰을 이용해서 발치를 했고요. 이쪽에 사이드 커팅 드릴 기능이 있는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의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만들고 직경 3.0의 탑벌을 이용해서 그 팔라탈 쪽을 따라서 확장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파이널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발치창의 팔라탈 월을 따라서 심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2번 부위 동영상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사이드 커팅 기능이 있는 린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의 인덴테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의 드릴이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부를 좁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탑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탑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쪽에 인덴테이션을 좀 더 넓혀주게 되겠고요. 직경 3.0의 탑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드릴링을 해주고요. 중간 단계의 드릴링, 파이널 드릴링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갭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널 소켓 본 그래프팅을 시행을 하시고 수술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악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치부에 있어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시행할 때 이런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치부에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임플란트를 septalbone에 인게이지를 시키는 것이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기도 편하고 초기 고정력도 잘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발치와 동시에 septum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보철적으로도 유리하게 되겠고요. 자, septalbone이 크라운의 가운데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septalbone을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우리가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의 가운데, 센터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경우 초창기에는 이런 septalbone에 임플란트를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이드 커팅 드릴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커팅을 드릴을 사용하다 보면 septalbone이 평평한 경우에는 인덴테이션을 잘 만들 수가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septalbone이 끝이 샤프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커팅 드릴 자체가 미끄러지면서 메지알 월이나 팔라탈 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메지알과 디스탈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드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세이브 septum 드릴 킷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탑벌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그래놀레이션 티슈들이나 연조직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킹 드릴을 이용해서 septalbone의 탑 부위에 마킹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 마킹 드릴은 본을 채취를 하거나 그라인딩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이렇게 마킹을 해준 다음에 트랩파인 벌을 이용해서 septalbone을 따라서 드릴링을 함과 동시에 본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채취한 본은 뭐 향후 그래프트를 할 때 있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3.0의 트랩파인 벌을 이용해서 초기 드릴링 홀을 형성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 드릴의 진입을 위해서 상방부를 넓혀줘야 되겠습니다. 직경 3.0과 4.0의 탑 드릴을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septalbone 부위에 코로나 포션을 좀 갈아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파이널 드릴링을 시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파이널 드릴링을 충분한 깊이로 시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에 맞춰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고요. 이 주변의 갭에 본그래프팅을 한 다음에 수술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로 하악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잔존치아를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36번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세이브 septum 드릴 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먼저 발치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talbone의 초기 드릴링 홀을 만들기 위해서 탑벌을 이용해서 위에 인덴테이션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직경 3.0의 트랩파인 벌을 이용해서 septalbone을 따라서 그 드릴링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본 코어는 제거를 해줬고요. 저 본 코어는 필요에 따라서 갭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단계의 드릴링과 파이널 드릴링까지 해주고요. 저런 septalbone을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talbone을 따라서 임플란트가 잘 식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 CT가 되겠고요. 수술 이후에 힐링이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47번 부위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술전 사진입니다. 발치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septalbone이 굉장히 날카롭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septalbone에 아무리 사이드 컷 기능이 있는 린데만 드릴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septalbone 저렇게 날카롭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끌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탑벌을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인덴테이션을 따라서 린데만 드릴을 사용을 해서 본코어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탑 드릴을 이용해서 상방부를 넓혀주는 순서대로 드릴링을 해줬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파이널 드릴링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talbone이 굉장히 샤프함에도 불구하고 septalbone을 따라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상악 구치부에서도 이렇게 septum 드릴 키트를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악 구치부는 루트가 3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septalbone이 포인트 엔드로 굉장히 샤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16번 부위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심한 캐리어스로 인해서 잔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근치인 구치부는 치아의 뿌리의 개수대로 이렇게 나눠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발치하고 난 이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talbone이 굉장히 얇게 남아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팔라탈 쪽에 홀이 형성된 걸 보는데 이게 사이드 커팅 드릴만을 사용하다 미끌리면서 팔라탈로 좀 치우쳐
떨어져서 드릴링이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이디어한 위치에 다시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세이브 셉텀 드릴 키트를 사용을 했고요. 초기에 마킹 드릴을 이용해서 탑 부위를 저렇게 마킹을 해주고요. 여기 마킹된 걸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경 3.0의 트랩파인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본코어는 제거를 해줬고요. 저렇게 제거된 본코어는 갭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널 드릴이 들어가기 위해서 상방부를 넓혀주기 위해서 탑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탑버 직경 4.0의 탑버를 사용을 해서 위를 더 넓혀주고 파이널 드릴링을 해주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셉텀 드릴 키트를 사용을 해서 이 초기 드릴링이 버컬이나 팔라탈로 밀리지 않고 셉탈본을 따라서 버커 팔라탈 그리고 메지오 디스탈로 한 가운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수루 CT가 되겠고요.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지오 디스탈 쪽으로도 한 가운데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P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케이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부위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때도 역시 세이브 셉텀 드릴 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탑 드릴을 이용해서 셉탈본의 상방에 마킹을 해주고요. 직경 3.0의 트랩파인 드릴을 이용해서 셉탈본을 따라서 본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탑버를 이용해서 상방 부위를 더 넓혀주고 파이널 드릴링을 해주고 드릴링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퀀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브 셉텀 드릴 키트를 이용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이브 셉텀 드릴 키트의 컴포넌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아이디어하게 잡을 수 있고 또한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식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